안녕하세요, 박현실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최근 20대가 뽑은 최고의 명언 중 하나가 바로 이 명언이었다고 해요. 시험 공부와 취업 준비에 지친 자신들을 보며 빛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겠죠. 하지만 맞아요. 청춘의 시기에는 스스로 자신을 밝혀야만 한다고요. 저희 팟캐스트의 눈도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빛을 환하게 밝혀드릴게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하시죠. 야구 좋아하는 스포츠 팬분들, 이 팟캐스트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바로 포털 사이트 다음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야구 전문 팟캐스트인데요. 메이저리그 송재우 해설위원과 칼럼니스트 데니얼 김이 찰떡호흡을 자랑합니다. 이번 주는 박병호 선수의 MLB 진출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두 남자의 더블 플레이, 지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더블플레이 송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얼 킴입니다. 자, 요즘 또 은근히 계속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 강정호 선수가 일단 나가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타자, 네. 과연 투수가 됐건 네. 야수가 됐건 누가 또다시 메이저리그 도전장을 던질 것이냐 네. 라는 게 은근히 시즌 내내 지금 계속 이 팬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 누가 다음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보이세요? 뭐 딱 한 명이 떠오르네요. 아, 박병호죠. 네. 네, 박병호 선수는 내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저는 뛴다. 네. 8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저는 박병호 선수가 지금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해주고 뭐 큰 부상 없고 네. 강정호 선수도 꾸준히 잘 해준다면 이제 네. 그게 잘 맞물리면서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가장 또 주목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네. 또 올 시즌 끝나면 자격을 얻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박병호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 박병호가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 있네요. 한두 명이 아니네요. 예. 많은 스카우터분들, 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스카우터분이신 것 같아요.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이 공을 참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저분이 고개를 젓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선수들이 좀 많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김하승이 빠져 있는 쪽으로 공을 던지면서 정수빈 선수를 피해서 던졌거든요. 좋은 송구였어요. 키모의 스카우트 모양이에요. 네. 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많이 관계자들이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뭐 투수가 아니라 박병호라는 타자가 되다 보니까 스피드건이 아닌 비디오가 그렇죠. 여러 각도에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병호 선수라면 충분히 네. 한번 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네. 가치가 있지 않나. 근데 일각에서는 박병호 선수는 일루수니까 네. 일루수는 장타력이 그쪽에서 통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루수들이 대부분 보면은 장타력이 있는데요. 네. 뭐 장타력이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쳐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모든 메이저리그 팀들이 확실한 일루수가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분명히 네. 일루수가 애매한 팀들이 좀 있어요. 뭐 네.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콜로라도 로키스도 그렇고, 네. 그 몇몇 구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단들이 강정호 선수가 지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KBO 타자들도 뭐 몇 명 정도는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또 네.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뭐 맞습니다. 저는 박병호 선수 파워 일단 국내에서 최고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박병호 선수의 파워라면은 충분히 제가 당장 가서 40개, 50개 홈런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네. 정말 풀타임으로 뛴다면 충분히 20개 이상, 네. 또는 25개 이상의 홈런을 바라보면서, 네. 할 수 있는 파워는 이미 갖춰지지 않았을까. 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박병호 선수가 마치 강정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네. 그 현지의 투수들의 그런 패턴 네. 그런 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사실 국내에 들어온 많은 용병 투수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이 빠른 볼 던지는 투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구종을 갖춘 선수도 있고 이런 이 용병 투수들을 많이 상대하는 게 사실 이게 현지 나가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 리즈같이 뭐 160km를 뻥뻥 던지는 선수 네. 이런 선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강정호 선수도 거기 가서 빠른 볼에 뭐 배트가 밀려 네. 배스피드가 떨어져 네. 이런 얘기 솔직히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이 역시 박병호 선수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예. 강정호 선수가 한 가지 확실히 그 입증해준 부분은 네. 상대팀의 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이 실투는 놓치지 않고 네네. 예, 장타로 이어 갈 수 있다라는 점. 네. 꼭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정말 좋은 공을 던지면은 못 치는 것은 당연해요.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 또한 상대팀 투수들이 실투가 나왔을 때 그것만 잘 컨택트해서 장타로 이어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스테로이드 시대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타자, 예. 거포용 우타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어렵죠. 예. 예. 그리고 요즘에 많은 그 쿠바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받으면서 메이저리그 진출하게 됐는데 네, 네. 최근 들어와서 그 문을 열었던 선수가 요하네스 세스페데스죠. 예. 세스페데스 선수가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느껴졌는데 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헐값이에요. 그렇죠. 오클랜드하고 1,500만 달러였나요? 예. 뭐 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잘해주니까 그 다음에 푸이그도 나타나고 호세 어브레이유, 야스마니, 토마스 선수까지 네, 네. 이런 선수들이 5천만 달러 이상 받으면서 진출을 하게 됐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가 올 시즌 2할 중후반 때 네. 홈런 15개에서 20개 정도 요 사이에서 쳐준다면은 네. 비슷하게 거기에 좀 그 효과를 좀 박병호 선수가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직장인의 박현실 기자로 돌아왔습니다. 두 남자의 더블 플레이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현재 박병호 선수의 MLB 진출을 놓고 야구계에서는 많은 팬분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박병호 선수는 어떤 선수이고 또 야구 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인기4님이 어릴 때부터 메이저가 꿈이었다고 인터뷰에서 자주 말했던 것 같은데 물론 꿈 안 꾸는 선수는 없겠지만 같은 팀 후배도 진출해서 더 본인은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미 후배가 진출해 있죠. 근데 진짜 걸리는 게 많네요. 강정호가 성공하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1루수로 물부 진출은 정말 힘들 거라고 봅니다. 헐값에라도 갈 거면 가능은 하겠죠. 완전 긍정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댓글을 본 결과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몰라서 박병호 선수가 MLB 진출을 2016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뛰어서 꼭 MLB 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병호 선수 화이팅! 솔로 웨딩 열풍 어떠세요? 상상 가능하신가요? 현재 일본에서 한참 유행 중인 나홀로족 상품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1인족을 위한 서비스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점점 1인용 식당이 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먼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점점 커져가는 나홀로족 열풍. 최 박사의 한 줄 만평으로 명쾌하게 정리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최박의 한 줄 만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에서 게재한 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용 상품 속에 파묻힌 일본의 외톨이족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일본에서는 점차 혼자서 무엇을 하는 그런 외톨이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어떤 곳은 디스코장에서 디스코 파티를 하는데 침묵의 디스코 파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각자
참여한 사람들이 무선 헤드셋을 끼고 각자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볼륨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침묵이 흐르는 디스코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 실내에다 치는 1인용 텐트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딱 혼자 들어갈 수 있는 텐트인데 실내에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이라든가 사무실에 개인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그런 텐트라는 것인데 혼자를 위한 그런 상품이죠. 그 다음에 1인용 바베큐 그릴도 인기를 끄고 있고 또 뭐 이런 경우에 공원에서 자기 혼자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런 도구라고 합니다. 또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1인용 영화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혼자서만 영화를 즐기는 그런 방식의 도구도 나타나고 있고 또 솔로 웨딩 상품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을 때 혼자 웨딩 드레스를 입고 기념 촬영을 하는 거죠.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한국에서는 그럼 이런 현상이 동떨어진 어떤 현상으로만 인식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문화가 좀 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사회 전체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관계에서 지금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반한 소수의 관계, 그러나 강한 연대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었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변했죠. 지금은 이 관계성 정도는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혈연도 그렇고 학연도 그렇고 지연도 그렇고 상당히 약화됐지만 각종 동호회라든가 또 다른 모임들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계의 수는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네트워크라고 표현한다면 네트워크 과잉의 사회, 관계 과잉의 사회가 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관계가 과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이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계들을 스스로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와 같은 부치족, 외톨이족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관계가 주는 이익보다 혼자 있으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때,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관계가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혼자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더 많을 때 우리는 이 관계를 좀 단절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줄만 평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트워크 과잉의 사회, 그 모습의 끝은 어디일 것인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과잉의 사회. 네, 7박의 한 줄 만평. 이번 주에는 나홀로족 열풍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1인용 식당이 늘어가고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뭐 여행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저희 한국 여름 방송에도 혼자 돌아다니기를 즐기는 1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모인 이야기랑 알테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훈 PD님인데요. 이정훈 PD님을 모시고 나홀로족 열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훈 PD님, 잠깐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동안이죠. 유치원생 한 분이 내려오시는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여름 방송에서 근무하는 이정훈 PD입니다.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27살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평소에 보면은 혼자 다니시고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잠깐 혼자 공원 나가시고 네. 혼자 다니기를 되게 거리낌 없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혼자 다니기를 잘 하셨나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누구랑 다니는 것보다 이제 저 혼자 다니고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취지로 제가 혼자 가는 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네. 누구랑 어디를 가면 누구와 함께 하는데 큰 의미를 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디에 가서 그걸 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가서 혼자 즐기고 그렇게 된 거죠. 이전에 팟캐스트에서 들었다시피 지금 1인용 텐트, 1인용 영화관, 1인용 웨딩 촬영 이런 게 되게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정훈 씨는 혼자서 내가 이거 한번 색다르게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딱히 떠오르진 않네요. 혼자서 해볼 만한 건 다 해봐서 딱히 뭐 혼자서 해볼 만한 건 다 해봐서 뭐 여행도 혼자 가고 뭐 사진 찍으러 나가는 것도 혼자 하고 이제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뭔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을 보고 그래도 저도 약간 20살 이전에는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홀로족이 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래도 가끔은 도전을 해보라고. 나홀로 서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나홀로 서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팟캐스트에는 제작자가 일반 개인부터 연예인들까지 참 다양한데요. 그중 여기 컬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종 질병을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인데요. 컬투는 그 주의 사연을 읽어주고 전문가는 그 사연과 관련된 질병과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컬투의 심통사연, 지금 함께 하시죠. 계속해서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좀 많이 지금 추워져서 여성분들 중에 너무 춥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좀 종종 보이고 이쁜 것도 좋지만 정윤현 아나운서도 좀 어떻게 입는 편입니까? 좀 되게 따뜻하게 껴입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몸매 위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어릴 때는 약간 뭣도 모르고 맨다리로도 다니고 여고생들 진짜 너무 좋아. 맨다리 너무 좋아. 예.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추위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맨다리로 다니는 게 그렇게 다녀야지 그 칼바람에 맞으면 얇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 설이 있는데 또 그렇게 피부에 닿으면 피하 지방이 그쪽에 먼저 쌓인다. 또 이런 이론이 서로 대립을 했었어요. 어찌됐든 맨다리는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검스를 신고 있습니다. 검스 스타킹. 오늘도 검스. 웬만하면 다음에 또 오신다면 망스로 부탁드립니다. 난 빨스도 좋아, 빨스. 자, 그럼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5호도 좋아, 비둘기 5호. 진짜 급작스럽다. 네. 일찍 프로닥친 한파보다 더욱 추운 건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평소 연애는 때 되면 다시 하겠지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때는 오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연애로 돌아서게 되자 다급해진 저는 여기저기 소개팅을 잡기 시작했죠. 그러다 대학 동기 한 놈이 메시지가 왔어요. 야, 너 소개팅 그렇게 급하냐? 아닌데? 제가 아닌데? 예. 갑작스럽게 야, 너 소개팅 그렇게 급하니? 야, 급한 건 한 달 전부터 급했어. 기회 되면 바로 나간다 난. 이분 여자분 아니에요? 본인이? 여자네요. 급한 건 한 달 전부터 급했어. 기회 되면 바로 나갈게. 한 명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걔가 좀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걔가 옷을 좀 진짜 못 입거든. 날도 추워져 다들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옷을 좀 못 입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못 입는다고 해도 잘 되면 제가 스타일을 바꿔줘야겠다 생각했죠. 요즘 다 두꺼운 옷 입고 다녀서 안에 입는 옷은 보이지도 않아. 내가 바꿔주면 되지 뭐. 야, 이 친구들이 몇 년을 얘기해도 못 고쳤다니까. 아무튼 뭐 좀 그런데 애는 진짜 그냥 애는 괜찮아. 애는. 야, 그럼 됐지 뭐. 만나보고 영 이상하면 안 만나면 되지 뭐. 친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본인은 미리 얘기를 했다며 나중에 본인 탓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드디어 소개팅 당일 정말 마음이 급했던 건지 20분이나 일찍 도착한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수근대는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뒤를 돌아본 저는 너무 놀라 소리칠 뻔했어요. 튼실한 다리 위에 터질 듯한 하얀 스키니 바지, 풀풀 털이 날리는 검은색 무스탕 안으로 바지만큼이나 터질 듯한 V넥 티셔츠, 그리고 가슴팍에는 휘황찬란한 무늬 독수리가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결국 그 남자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차마 그 남자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브이넥 티셔츠에 그려진 독수리를 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상상했어. 아직 겨울도 아닌데 실내 히터를 이거 그러지 마. 너무 튼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따뜻한 걸 마셨더니 우리 독수리 더워지려고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좀 덥네. 안돼 벗지 마. 자켓을 벗는 그 남자, 그 자켓을 벗지 말아야 했어요. 한껏 날개를 펴고 있는 독수리. 사람들은 더욱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정말 카페 유리창이라도 부셔서 추워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남자가 화장실 간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잠시 사람들이 더욱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사람들 수근 소리를 따라 쳐다보니 오마이갓! 당당하게 저를 향해 걸어오는 그 남자.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그 남자의 중심, 맙소사. 그곳에 너무나도 도드라지게 보이는 중심을 잃은 그 남자의 소중한 곳이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바지를 뚫고 나올 듯한 기세.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의 시선을 자꾸 그곳을 향했어요. 흰색인데. 그렇게 심지어. 그날의 소개팅은 끝이 났고 결국 저는 그의 패션을 이기지 못해 연애를 내년으로 미뤄야겠다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당장 친구한테 연락했죠. 야 대박. 얘는 진짜 그렇게 옷 입는 야 하나하나 다 별로야. 나 처음이다 진짜. 야, 왜 애는 괜찮지 않아? 몰라 기억도 안 나. 옷이 너무 세더라 진짜. 야 내가 생각해서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 남자한테 미안하긴 한데 만나기 좀 부담스러워. 그래? 뭐 아무튼 다행이다. 야. 뭐 남자 쪽에서도 더 만나기는 어렵겠다고 하더라고.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전 최선을 다해 소개팅에 임했고 그 남자의 옷에 대해서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박. 아니 왜? 그 남자 뭐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 네가 얘기하는데 너무 거기를 쳐다봐가지고. 내가 쳐다보기는 어딜 쳐다봐? 아니 거기 있잖아. 네가 거기를 하도 쳐다봐갖고 걔가 너무 밝히는 애인 줄 알았대. 하도 쳐다봐갖고. 맙소사. 그렇게 옷을 입었는데 시선이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소개팅에 까인 여자가 됐어요. 해주셨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정인영 아나운서도 사연 읽는 데네. 이게 패션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네. 상상해버렸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얀색 스키니진. 네. 검정색 무스탕을 위에 입으면 또 이 털이 붙거든요. 그렇지. 흰색에. 그러네. 그렇기도 하고 V넥. V넥 티셔츠가 최악인데 거기에 독수리. 독수리 깃이 이제 색깔 다 다르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독수리인가요? 닭이죠. 너무 싫어요. 근데 이게 그 남자들을 보면은 V넥을 그 가을이나 봄 가을에 네네. 이게 많이 안에다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많이 파인 V넥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봄 가을에는 또 V넥을 입으시고 그런 분들이 또 여름이 되면 이 망고 민소매라고 하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교차돼 있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으시고 그 위에 비니를 쓰세요. 그러면 저 남자는 팔은 덥고 머리는 춥다. 약간 이런 이상한. 예, 무슨 종교가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여름에 왜 그렇게 입을까요? 그런 남자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잘생기면 상관없어요. 제 친구 중에 있어요. 리마리오라고. 리마리오. 그런 민소매를 잘 입고 다닙니다. 비니를 쓰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죠. 민소매도 이렇게 파진 거.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니를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고 또 뭐 겨울 패션은 어떤 거 싫어하세요? 남자들. 겨울 패션 글쎄요. 겨울 패션 중에는 그렇게 남자들이 싫어할 만한 거 있을까요? 그렇죠. 밍크 코트 막 완전 발목까지 오는 남자애들. 거. 남자가. 남자가? 야, 힙합 지금 부분이네. 얘기하는 건 거의 다 리마리오 수준이고요. 어쨌든 그 꽉 끼는 바지를 입으면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남자분들도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 스키니 바지 많이 입어. 네, 맞습니다. 추울 때 남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일까요? 예, 추운 날씨에는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질병들이 많은데요. 그중 중년 남성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이 바로 전립선염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전립선 비대증 뭐 이런 거 전립선염. 네, 전립선염이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배뇨장애나 전립선 기능의 이상, 스트레스, 자가 면역 질환, 골반 부위 손상, 신경학적 이상 등의 원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이비인후과라 이거 잘 몰라서 아니, 그러는 것 같은데. 준비해서 오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사람들이 가끔 이비인후과하고 비뇨기과를 헷갈리는데 이비인후과하고 비뇨기과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렇죠, 멀죠. 네, 사실 그럼요. 어제 비뇨기과 친구들과 이야기는 나눴는데 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예. 증상은 어떻게 있나요? 증상은 분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오한을 느끼고 허리 회음부, 직장의 통증과 배뇨 기능의 이상, 근육통, 권태감, 관절통 등 아주 다양한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또 있다네요. 증상이 네네. 전립선염이 있는데도 증상이 없는 그렇죠. 경우가 있구나. 예. 생각보다 환자 수도 꽤 많아지고 있다는데 인영 씨가 준비하셨죠?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립선염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전체 환자 수는 30여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40에서 59세가 13만 6천여 명,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중년 남성 환자 수가 제일 높지만 20에서 39세도 37%. 꽤 많네. 20대부터 전립선염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조심해야겠어요. 대박이네요. 그 젊은 층도 발생을 한다는데 그 남성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예방법이 이렇대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좋고요.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전립선을 압박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운동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 맞아 저거 사이클. 그래서 그 장시간 동안 안장이 이렇게 쏙 이렇게 거기 전립선 안장. 압박이 전립선 안장. 압박이 안 되나? 그래요? 이름이 그거예요? 따로 있어요. 거기 파여 있어요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있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술은 세 번째 사연은 발전하니까요. 세 번째 되네요. 다음 사연. 다음 사연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네, 가볼게요. 여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잠을 잘 주무십니까? 저는 잠을 그렇게 썩 잘 자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머리 대면 잡니다. 야, 그게 제일 부러워. 복이죠, 복. 머리 제 와이프도 별명이 제가 원투쓰리라고 져줬잖아요. 제가 같이 누워갖고 원투쓰리 하면 잠들어 있어요. 마술같이. 잘 주무세요 우리 종임 씨는? 아니 저는 잠은 잘 못 자는 편인데 네. 수면제를 복용해서라도 항상 동일한 시간에 자려고 항상 애를 쓰고 규칙적으로 자려고. 규칙적으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중요해요. 어떻게 바이오리듬이 깨진다고 해서. 잠만 편하게 자도 몸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 진짜로 왜 한번 2시간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2시간 자고 딱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있잖아요. 살 것 같은. 바이오리듬에 맞춰. 그러니까요. 충전이 100% 완충된 것 같은 그런 완충. 완충 좋다 완충. 완충. 그래요. 그런 느낌. 풀충. 진짜 완충 좀 됐으면 좋겠어 진짜. 오늘도 TV로 만나본 알찬 팟캐스트. 다음 주는 더 유쾌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팟캐스트를 바라보는 유쾌한 시선. 팟캐스트의 눈.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 손을 드시면 돼요. 자, 연습해볼게요. 나홀로서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 손 드세요. 생략해도 될까요?